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은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해오신 아주 멋진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에 성공하신 산악인 손영조 대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이라는 진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정말 대단하고요. 진짜 축하를 대단하십니다. 드리고 감사합니다.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이번에 그 마지막으로 등정에 성공하신 곳이 이 오세아니아의 칼스텐츠 산맥이죠. 이번 등정은 좀 어떠셨습니까? 좀 다른 때보다 그 정상에서 기쁨이 남달랐죠. 왜 그러냐면은 14년에 세계 7대륙 계획을 세우고 14년의 여정의 마지막 정상이어서 굉장히 홀가분하고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주변 분들한테 고맙고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토하고 왔습니다. 네, 정말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곳이 어디죠? 이것이 이제 일리안자의 티미카라는 곳에서 수가파로 이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이제 내리면은 저렇게 원주민들이 저희와 이제 등반을 같이 해서 포토들이 지금 물색하고 있고, 네. 그쪽 원주민들은 아직까지 물질을 많이 받지를 못해서 맨발이랄지 이런 네. 거의 뭐 원시 살림 속에서 뭐 맨발로 진흙밭, 자갈밭, 뭐 습길 뭐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 도착을 하신 것 같네요. 예, 아직 베이스는 아니고요. 저기 이제 캠프 3에서 지금 보는 곳이고요. 네. 저 산을 넘어야 이제 칼스텐츠가 보입니다. 네.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예. 거치셔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뚫고 가셨으니까 마지막에 그 정상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느낌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저희는 상상도 안 되는데. 마침 올라가는 날 그쪽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지금 우기철이라서 하늘이 안 좋은데 네. 굉장히 쾌청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굉장히 다 보여주고 뭐 마치 14년에 세계 7대륙 최고봉을 축하해주는 것처럼 네. 파노라마가 다 연출이 되고 굉장히 예. 기분 좋은 등정이었습니다. 네. 정말 운도 따랐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암벽들이 정말 아찔한데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 낙석도 많고 또 그쪽에 번개도 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능선을 다니다 보니까 번개가 머리 위에서 막 내리치기도 하고 그런 순간순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영상으로만 봐도 참 전율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도전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2000년도에 세계에서 6번째 높은 초우유라는 봉이 있습니다. 그 히말라야에 거기를 갔다가 내려오면서 앞으로 산을 계속 다닐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어차피 다닐 것 같으면은 계획을 하나 세워서 뜻깊은 산행을 하자. 목적 산행을 하자. 그래서 세계 7대륙 최고봉을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첫 번째로는 이제 2001년 엘브루즈를 시작으로 이제 7대륙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세계 7대륙 최고봉 이게 일반인으로서는 최초라고 들었는데 어떤 곳들을 지금 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세계에는 이제 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7개의 대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를 기준으로 해서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남극까지 이렇게 7개 대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흔히들 남극이 대륙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 남극에도 대륙이 있군요. 7대륙 최고봉. 예,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5대양 뭐 6대주 해가지고 예. 남극은 아마 배제가 됐던 것 같은데 남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이 한 60배 이상으로 네. 거기에 지하 자원이나 이런 광물질이 엄청 매장이 돼 있을 건데 앞으로 주인이 없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나 후손들이 능력을 많이 배양을 해서 남극의 어떤 영토권이나 주권 이런 것도 좀 확실히 챙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면 등정하셨던 곳들 중에서 몇 군데만 저희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가장 인상이 나빴던 게 아무래도 이제 에베레스트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인 에베레스트가 그렇죠. 가장 인상이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곳은 여기 알래스카에 있는 북미의 맥킨리 예. 산 정상에다 지금 저렇게 네. 찍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이곳은 저기는 어디예요? 빈슨메시프 남극입니다. 예. 저기는 버섯 구름인데 제트 기류가 형성이 돼서 예. 저렇게 구름이 되면 이제 등반을 못하죠. 사람이 이제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마침 이제 저희는 정상을 하고 나왔는데 저런
제트기류가 형성이 됐더라고요. 다행히 또 네. 위험한 일은 없었네요. 다행히. 네. 네. 저희가 지금 얼핏 사진만 봐도 다 한 곳 한 곳이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을 꼽으라면 어디일까요? 예. 사람들이 아마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라고 생각을 말하겠지라고 하는데 사실 네. 저는 2004년도에 갔던 맥킨리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서 맥킨리가- 무슨 일을 예. 겪으셨길래? 이제 직장의 휴가 기간에 저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마냥 그 날씨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외국대들은 절대 무리하게 행동을 안 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기간의 한계성 때문에 제가 약간 무리는 좀 뛰었고 정상을 그때 당시 혼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화이트하트 만나고 마지막 구간에 그 정상에 칼날릉선이 있는데 거기도 네. 2인 1조가 돼서 안전을 확보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혼자기 때문에 저를 확보해 줄 사람이 없지만은 예, 예. 피켈 2자루를 가지고 거기 2시간 동안 넘어 들어가서 무사히 정상 등정하고 다시 돌아오고 내려오고 그리고 베이스에서 등정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외국대들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비디오를 다시 확인을 원위치 시켜서 하고요. 확인을 예, 예. 시켜주니까 대단하다. 우리도 갈 걸 그랬다. 뭐 그런 찬사를 받았고 또 그날 그때가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빠져 나오면서 그 크레바스가 다 이렇게 눈으로 덮였어요. 저런 크레바스가 상태가 예. 눈과 눈 사이에 갈라진 틈인데 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저런 크레바스군요. 크레바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눈이 다 덮여가지고 보이지를 않는 게 위험한 거죠. 아. 보이면은 피해 돌아가는데 안 보이면은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지나가다가 빠져가지고 다행히 틈이 좀 좁은 크레바스였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 걸려서 제가 가지고 있던 피켓을 이용을 해서 찍고 응급조치를 해서 그걸 탈출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 험난한 여정이셨네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사실 전문 산악인이 아니시고 오늘의 주인공은 일반인 직업도 가지고 계시고 예. 휴가를 내서 이렇게 산의 최고봉을 등정하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등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집에서는 가지 말라고는 안 하시나요? 저희 집에서도 항상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제가 미안하죠. 가장 지금까지 미안한 부분이 가족들이고 희생을 많이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동료들, 직장 동료들 제가 빈자리 분명히 그분들한테 제가 책임 전가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진짜 이 산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산을 등정한다는 게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두 가지를 병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일반 전문 산악인보다 힘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부분도 그렇고 직장과의 어떤 휴가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대원들도 또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가족도 또 안정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저는 또 산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혼자 가는 산행이 많았어요. 남극도 그러고 이번에 칼스텐츠도 그러고 이제 혼자 가다 보니까 산에 들어가면 4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네. 비디오도 찍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기록도 해야 되고 등반도 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좀 색다르게 좀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해야지만 가능한 도전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래 나도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처음 도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산이 있나요? 예, 살아가면서 세계 대륙의 최고봉을 하나 정도로 이렇게 오를 아마 욕망을 많이 가지고들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가장 안전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프리카 킬리만자로를 추천합니다. 네, 그쪽은 정상까지 어떤 빙반이랄지 뭐 이런 게 없고 체력 부분만 가능하다고 하면 네. 정상 등정에는 무난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등반을 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사항, 좀 주의 사항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외국 등반하고 국내 등반하고는 이제 물론 다르겠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등반을 함에 있어서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금 문제랄지 행정이랄지 그리고 체력, 대원들 간의 어떤 그 조화 이런 모든 게 다 돼야 성공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고요. 이제 국내 등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떤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는 이제 중력과의 모든 게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능하면 배낭에서 하나를 빼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 그런데 저는 플러스 1을 하나 더 챙기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배낭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양발 한쪽이나 장갑 하나 아니면 아이젠이랄지 랜턴이랄지 그러니까 하나를 더 챙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가면은 응급할 때 나와 내 동료를 구조하고 위험한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전을 해왔습니다. 일반인 최초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을 성공한 손영조 대장님 만나봤는데요. 와, 정말 경이로운 도전에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그 위대한 도전에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